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재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늘도 월스트리트에 따끈따끈한 기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분은 보이시죠? 이분은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입니다. 올 봄에 직접 선거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전직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들이 부패 스캔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 당선되신 이분이 완전 강성노조 성향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 임금 협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분 성향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미국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협상 제안을 공개적인 행사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쇼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노조 협상 전에 전통적인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회사 CEO하고 악수를 시작으로 노조 협상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이분은 다른 조합원들과 악수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될 때까지 사측과 악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항공사 조종사나 미국 배송업체 UPS 운전기사 노조 협상에서 상당한 임금 인상과 복지를 개선했다고 하고요. 농기계 제조업체 디어에서도 자체 파업을 해서 임금 20%나 인상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기사에서 UPS 배송 운전기사 연봉이 2억 2,50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이 UPS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던 게 1997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이번에 노사 임금 협상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정규직 평균 시급이 49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0원이 시급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9,620원이죠. 거의 6.8배가 넘네요. 이게. 와, 정말 부럽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분이 부럽네요. 자, 이분인데요. 이 지금 앞에 단상에 보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노조 위원장, 이번에 페인이라는 분입니다. 페인. 이분이 40만 명의 노조 위원장입니다. 최근 주식 관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꺼번에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근로자 14만 6천 명을 대변하는 노동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9월 14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파업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성향상 파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협상 조건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자동차 임금 협상은 4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이 46% 인상,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현재 40시간 근무제인데요. 42시간 시간제로 8시간이나 단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 수당 인상, 그리고 기존 연금 복원, 생활비 지원, 그리고 완성차 외에 배터리 회사 노동자들 다 포함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회사는 LG에너지 솔루션,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미국 앤더스 이코노믹 그룹 발표 자료에서는 이 3사 근로자가 10일 동안 동시 파업을 하면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6천억 이상 경제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주식들 주가를 보시죠. 임금 협상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이게 파업 리스크 때문이겠죠. 스텔란티스 주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포드입니다. 이 중간에는 포드 모터. 이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 협상 기간을 앞두고 제너럴 모터스도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단기 모멘텀에 그칠 것인지, 진짜 9월 14일 이후에 파업이 돼서 밑으로 쭉쭉 떨어질 것인지,
그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조원들이 파업 찬성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페인이라는 이 노조위원장이 운영이 직원들 뽑을 때도 성과를 낸 사람들 위주로 뽑고요. 이 유튜브 같은 매체를 사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집회를 매주 한다고 합니다. 소통을 잘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와, 이 앞에 보시는 이분 팔에 자세히 보면 이 부엉이 문신이 있네요. 이 부엉이, 이 보이시나요? 등치도, 이분도 그렇고, 요 옆에 있는 이분도 그렇고, 정말 좋으시고요. 그렇죠? 이분들하고 파업을 하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민주당을 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지하는 걸 뒤로 밀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협상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전략이겠죠. 최근에 바이든이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 엄청 노력 중이잖아요. 내연기관 차량 생산 공장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자동차 회사들한테 전기차 자동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라고 15조 9천억 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을 푸는 거죠. 결국 협상에서 임금 인상 46% 이런 거 사측에서 받아들인다면 회사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건데요.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상당 압력을 줄 수도 있겠죠. 미국이 전통적으로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머징 국가에 공장을 엄청 세운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으로 다 오라고 해놓고 인건비가 저렇게 높으면 결국에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가 되는 건데요.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서 하라고 하고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서도 생산하라 하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엄청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제품의 가격이 쉽게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협상이 끝난 건 아니라서 결과는 잘 모르지만 차후 임금 협상에서도 저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보인다면 기업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결국 소비자에게 다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만약 선례가 되면 미국 노동조합원들의 조합원 수는 앞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 미로 임금 상승이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립금리가 결국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실업률 아직도 한참 낮고 인플레이션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만 잘 사는 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은 전 세계로 팔려야 돈이 되게 됩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다 땡겨와서 정부는 돈을 발라주면서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지해도 된다? 이건데요. 금리는 엄청 올려서 일정 기간 유지해도 미국은 살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저 정도로 높인다면 돈은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들은 엄청 힘들어지겠죠. 소비는 전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데 미국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유지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은 내년 대선까지 어떻게든 침체를 유발하지 않게 하려고 할 겁니다.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다른 국가 어디든 터지면 거기 가서 빨대 꼽을 겁니다.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건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잘 살아서 고용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기업은 미국이 소비만으로는 좋은 이윤은 남길 수 없습니다. 주가는 이윤을 따라갑니다. 소비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9월 14일 이전까지 미국 자동차 임금 협상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상에 따라서 전체 미국 임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승하던지 미국 노조원들이 숫자가 더 증가하던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